한진해운 사태는 피하자 이게 되는 거야. 너무 완전 반면 교사의 대상이 맞아. 되거든요. 너무 어이없잖아. 그렇죠. 우리만 피본 거지. 오, 팀장님. 왔어? 네, 오,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변했어. 오, 오늘 그럼 여기서 어떤 썰을 풀어주시죠? 아, 오늘? 네. 오늘은 혹시 한진해운이라고 알고 있어? 아니요, 한진의 뭐. 그럼 HMM은? 아, 그 선박 회사. 작년에 해운사, 작년에 되게 핫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 그 HMM 같은 해운사인데 지금은 사라진 5년 전에 파산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 파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지. 우리나라 해운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우리나라 해운업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정말 강국이야. 아, 그죠. 조선. 뭐 우리나라 3대 조선사가 세계 1, 2, 3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 세계 조선사에서 만들어진 배를 활용해서 물류를 하는 사업이 해운업이란 말이야. 아, 네. 해운업은 기본적으로 수출입이 많은 나라에서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운업이 상당히 중요해. 아무래도 우리나라 물동량을 책임져 줄 해운사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5년 전에 기업의 방망경영 그리고 정부의 정책 실패로 파산했던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 아, 그게. 아까 말한 한진해운인데 한진해운이 어제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원양 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이 자산 매각이 끝나고 회생 절차가 중단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작년에 HMM이 20분기 만에 적자를 끝냈거든. 한 5년 가까이 계속 적자를 본 거야. 그 전에도 계속 적자 누적돼 왔었고. 이 HMM이 작년에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해운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이 있었어. 해운업은 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사이클 같은 업황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작년 2019년 말부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은 최고조로 달했지만 반대로 그 양국 간의 물류는 폭증을 했었거든. HMM 같은 회사도 그 덕을 좀 본 거야, 작년에. 그러면서 2019년 2분기에 20분기 적자를 끝냈고, 그리고 그해 말에 한 9천억 원 정도의 흑자를 달성을 했어.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7조 원 가까운 영업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한 7조 원 언저리가 예상이 돼. 중요한 부분은 HMM이라는 회사가 지금 와서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핫한 종목으로 떠오를 만큼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그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회사가 방망경영 그리고 정부 정책 실패 때문에 사라져 버린 거야.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 한국 최고의 해운사였다라고 얘기를 해. 한진해운이. 가장 오래된 회사였고 가장 큰 회사였어. 선봉량이라고 배에다 물건 실을 수 있는 용량을 따지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 기준 한국 1위였어. 당시 기준. 그 세계 6위. 지나간 얘기지만 한진해운만큼 그 많은 선봉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었고 아직도 없어. HMM이 계속 배를 계속 사오면서 그 선봉량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한진해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처음 생겼던 해운사가 있었어. 1949년 대한해운공사라는 회사가 있었어. 공기업이야. 이제 이 회사가 1950년 전쟁이 발발을 하잖아. 그 51년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해. 한일 간의 정기선도 처음 운행을 하고 뭐 미국 쪽도 가고. 이 회사가 없었다면 한국에 해운사가 있었을까? 그리고 50 몇 년도였나 이제 한국 증시가 시작을 하거든. 그 증시 상장사 중에 최초 상장사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 회사가 후에 민영화가 되고 이름을 대한선주로 바꾸는데 이 회사가 80년도 넘어가서 한진그룹에 매각이 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한진해운이라는 회사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거지. 역사적 의미도 되게 크고 한국 해운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큰 회사가 어쩌다 파산까지 가게 된 거예요? 1990년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태동이 막 끝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 IMF 직전까지. 되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그 시점에 한진해운 역시 계속 급성장 계속 이로 가거든. 뭐 아시아에서도 주목할 만큼 회사가 성장을 해. 그런 회사가 왜 망가졌느냐? 일단은 한진해운이라는 그룹이라는 게
조중훈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아들들 간에 약간 다툼이 좀 벌어지면서 회사가 쪼개지기 시작해. 그중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조중훈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었던 조수호 회장이 물려받게 되거든. 이분이 꽤 잘했다고 해. 그래서 이분이 살아생전에는 한진해운이 계속 성장을 해왔었는데 이분 2006년도에 돌아가셨죠. 지병으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 한진그룹의 상징적인 회사다 보니까 한진그룹에서는 이 회사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중훈 회장의 큰아들이었던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은 이 회사를 가져오려고 해서 다시 그룹으로. 동생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조수호 회장의 가족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조수호 회장의 부인이었던 최은영 회장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여를 하시고 남편이 남긴 지분을 가져오면서 회사를 가져오게 되지. 그래서 2008년도에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셔. 최은영 회장이. 그런데 이 최은영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회사로서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이제 하나씩 쌓이기 시작해. 이제 2006년, 7년까지는 대단히 좋던 경기 흐름가 2008년부터 꺾이기 시작해. 혹시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2008년도요? 잘 모르겠어요.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서 뭐 중요 사업도 스탑이 되고 한진해운이 뭐 실어다 나를 물건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 당시 최은영 회장이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최은영 회장한테 최대 위협은 경기가 아니라 시아주번이었던 조양호 회장이었어. 계속 조양호 회장은 회사 경영을 가지고 오고 싶어라 했던 거야. 그거에 맞게 바쁘다 보니까 회사를 뭐 통합도 시키고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도 시키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해. 그거 덕에 최은영 회장과 그 자녀들의 그 경영권은 좀 단단해지긴 했어. 하지만 정작 회사가 당시 필요했던 조치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이야. 호황기 때 배를 샀어. 좋은 배를 많이 샀으면 그 배들을 불황기에 왔을 때 다 팔아버린 거야. 알짜 자산들을. 그러다 보니까 다시 호황기가 찾아왔는데 배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배를 어떻게 하면 빌려와. 해운사들은 기본적으로 배가 있어야 돼. 큰 배가 있을수록 좋아. 근데 큰 배를 선주들이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용선료라고 하는데 호황기가 막 왔다 그랬잖아. 불황이 끝나서 자산을 매각한 다음에 호황기가 찾아왔어. 배들이 부족해. 그 배들이 용선료가 싸겠어, 비싸겠어? 비싸죠. 당연히 비싸. 큰 배일수록 더 비싸. 일단은 필요하니까 그 배들을 다 용선을 해온 거야. 다시 2008년 불황이 왔다 그랬잖아. 그 불황기를 버티려고 하는데 용선료가 부담이 너무 큰 거야. 아, 물건 실어 나를 것도 없는데 매달 내야 되는 임대료만 계속 쌓여 나가는 시기인 거야. 2008년, 9년, 10년, 11년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거야. 그 부담이 결국 2012년도에 딱 터져. 최은영 회장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야. 배도 계속 자산 매각도 했지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2013년도에 손을 들어. 누구한테? 시아주번이를 찾아가. 그리고 다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회사를 그때 다시 넘겨. 조양호 회장한테. 조양호 회장은 또 어떻게 보면 후인인 게 미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이 회사 살리고 싶어 하셨어, 대단히. 그래서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이나 주한진을 통해서 수조 원의 자금 투입이 이루어져. 한진해운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그런데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식이야. 근데 이때는 또 해외 영향도 좀 있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사가 두 군데가 있어. 이 두 개 회사가 글로벌 물류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저가 수주를 하기 시작해. 한진해운이나 그때 현대상선이나 다른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글로벌 해운사들이 하나 둘 자빠지기 시작해. 그걸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이제 2014년도 들어가면은 한진그룹 내에서 손을 들어버려. 처음에는 금융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정부에서 불가 판정이 떨어져. 이 한진해운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시 급했던 돈이 4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돼. 이거는 법정 관리라서 채권단 관리랑 좀 다른 개념이야.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되면은 파산할 수가 있거든. 좀 달라. 채권단 관리로 가서 결국에는 기사회생한 현대상선과 다르게 한진해운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그 이듬해 파산 결정이 떨어져.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재밌는 게 이건
뒤에 나온 이야기야. 한진해운 파산에 대해서 법정 관리에서 되게 말들이 많아져. 아니 왜 그 회사가 왜 정부는 한진해운을 안 살리고 현대산을 살린 거야? 이런 말들이 나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조양호 회장과 최순실의 관계가 이제 나오지. 조양호 회장이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하고 계셨단 말이야.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뭐 전 정권의 비선 실세로 활동을 하면서 특히 동계 스포츠 관련돼서 많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잖아.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관계 중에 하나가 평창 올림픽이었고 이권 사업 몇 가지에 대한 뭐 청탁이 있었다고 해. 근데 거기에 대해 조양호 회장이 거부를 했고 최순실이 만들었던 일부 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부금도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되게 적었다고 해. 그래서 미연털이 박혀. 괘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이없는 거지. 국제 정세가 되게 불안한 상황에서 뭐 회사 자체인 방망이형도 분명히 문제가 돼. 원죄는 최은영 전 회장이야. 그리고 그 최은영 전 회장이 넘긴 그 폭탄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던 건 조양호 회장이야. 근데 조양호 회장의 한계가 정부라는 벽에 가로막히면서 결국에는 성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회사는 망가졌어. 그럼 망가지면 끝이냐? 끝나면 좋겠어. 나도 참 안타까운 사례였네요 하고 끝나면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이야기의 핵심 사실 여기에 있는 거야. 한진해운이 망가졌어. 5년 전에 2017년 2월 달에 그 회사 파산한 게 왜 문제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해운업이라는 거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 물류 네트워크와 함께 이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인재가 되게 필요한 거야. 정부에서 그 생각했었대. 한진해운 망가져도 괜찮다. 왜 괜찮냐? 한진해운이 하던 거 현대산을 하면 돼. 이 생각을 한 거야. 뽕 대신 닭을 생각. 오히려 이 닭을 더 키워서 시장 내다 팔 생각을 가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그 양질의 그 자산들이 다 부채가 껴 있어. 이거를 정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알짜 양질의 자산들이 다 해외로 매각이 돼버려. 인력도 해외로 많이 나가. 더 큰 문제는 이제 한진해운에서 운행하던 배들이 해외에다 멈춰버린 거야. 그리고 그 배에 실려있는 화주들의 물건들이 몇 달씩 공해에서 떠다니게 된 거야. 화주들이 실망을 했겠어, 안 했겠어? 대단히 많이 한 거야. 어떤 실망이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한국 해운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싫은데? 돼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정부의 실책이야. 그렇게 망가뜨려서 안 되는 회사야. 그렇게 서둘러 망가뜨리면 더더욱 안 됐던 회사를 파산을 결정하는 바람에 이제 한국 해운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게 아직까지 이어져 온다라는 거야. 2019년부터 다시 해운 경기가 좋아졌어. 해운 경기가 좋아졌다는 게 어떤 거냐면 물동량이 증가를 하는 거야. 근데 배는 부족해. 그러면 물건 실어 나르는 비용이 증가를 하겠지. 배는 구하기 어렵고 운임료는 높아져가. 삼성이니 현대차니 LG니 SK 이런 회사 문제가 안 돼. 근데 그보다 작은 중소형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지금 되게 힘들다고. 왜? 운임료 상승 때문에. 물류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야. 이 물건 팔아봤자 남는 거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운임료가 또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야. 이런 시국에 한진해운이 있었다면 어떻겠냐 이거야. 그리고 한진해운의 자산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야 내 말은. 아 그리고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끼친 영향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를 거울 삼아 다른 나라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되게 많이 하게 돼.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2016년, 17년 한진해운 사태를 지켜본 일본, 대만, 중국이 쾌재를 불러.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한진해운 사태는 피하자 이게 되는 거야. 너무 완전 반면 교사의 대상이 맞아. 되거든요. 너무 어이없잖아. 그렇죠. 우리만 피본 거지. 네, 한진해운이랑 회사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안타까워하실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난 얘기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다려. 기대해봐.